16번입니다. 자, 극한값 계산 문제네요.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분자를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바로 x-2가 뭐가 돼야 되겠다? 바로 0분의 0꼴을 만들어주는 바로 인재가 되니까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x-2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0분의 0꼴을 탈출시켜주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바로 5가 정답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7번입니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2분의 3,5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자, 평행이동이니까 y 자리에는 y-a를 대입하고 x 자리에는 x-1을 대입해서 얘가 평행이동한 그래프니까 y 자리에는 얼마를 대입하고 5를 대입하고 x 자리에는 얼마를 대입한다? 2분의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4의 2분의 1제곱은 얼마가 된다? 루트 4가 되니까 2가 되죠. 따라서 a 이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는 것보다는 점을 평행 이동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게 이동한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점을 가지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해서 2분의 3,5가 되었으니 점은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는 반대로 여기 x좌표에서는 1을 빼주고 y좌표에서는 a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원래 처음에 잡은 x좌표가 2분의 1일 것이고 y좌표는 바로 5에서 a를 뺐으니까 그죠? 자, 여기가 5는 없어야 되겠죠. 자, 5에서 a를 뺐으니까 5-a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점은 바로 y 이꼴 4의 x제곱 위에 있는 그 점이니까 y좌표는 바로 4의 2분의 1제곱이 되어서 얘가 2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점을 가지고 움직여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8번입니다. 다함수 fx의 극한값.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고 f0은 1이니까 바로 fx의 상수항은 1이란 말이겠죠. 자, 이럴 때 fx를 찾아달라고 하네요.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5에 수렴하려면 이 분자 자체, 이 x fx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도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분모와 차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5x 제곱으로 출발하는 바로 뭐가 되겠다? 2차 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xfx는 어떻게 되겠다? 이항하면 2x 세제곱에 맞나요? 플러스 5x 제곱이 되고 자, 여기 있는 상수와 결합이 되어서 어떤 상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은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가 곱해져서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찾는 이 fx는 어떻게 x로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눈다고 봐도 되고 x로 묶어 준다고 봐도 되니까 fx는 2x 제곱에 플러스 5x가 되는 2차 함수가 되고 그 2차 함수의 상수항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F1은 개수들의 무엇이 됩니까? 합이 되니까 바로 할인하는 정답을 깡총하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9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 대해서 위치 함수가 주어졌죠. 이 점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바로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될 때의 그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일단 운동 방향이 바뀌는 바로 V가 0이 되는 이 T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6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그리고 30t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자, 6으로 묶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t에 대한 3차식을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본다면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 되니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0이 된다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다 더해서 0이 된다면 0이 된다면 얼마로? 1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고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2 곱하면 2가 되어서 얼마 된다? 0으로 떨어지네요. 다시 한번 2차니까 1, 1과 어떻게 2, 1이 무엇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6배에 요 1은 어떻게 t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 밑에 t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나오죠. 그죠? 따라서 t 마이너스 1은 무엇이 되고 제곱이 되고 여기가 t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요게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V가 0이 되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좌우에서 부가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요 3차 함수를 살짝 그려본다면 1에서는 뭐하고 접하고 2에서는 만나니까 결론적으로 요 3차 함수가 자, 요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1에서는 자, 음에서 음으로 가니까 그죠? 얘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다 안 바꾸는다? 안 바꿨죠. 후진하다가 잠시 정지하고 또다시 후진하는 경우죠. 그죠? 이때 이일 때가 바로 뭡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되겠네요. 즉 V가 0이면서 and 좌우에서 부호가 뭐가 된다?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 아시겠죠? 따라서 t가 2일 때의 뭐를 구하면 되겠다?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속도 함수를 구해보면 자, 이때는 여러분들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겠죠. 자, 6배에 요 안에 부분만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t 자리 얼마를 대입해 달라? 6을 대입해 주면 되죠. 2를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12가 되고 2를 대면 16이 되고 플러스 5가 되니까 바로 17에서 16을 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t가 2일 때의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V가 0일 텐데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0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이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13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의 항과 공차만 알면 쉽게 바로 13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SN은 7과 8에서의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7과 8에서 일곱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과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은 바로 S7과 S8이 뭐하다? 같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바로 SM의 절대값과 SEM의 절대값이 162로 같으면서 그때 자연수 M은 8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이 절대값과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그 수직선을 생각하면서 맞죠? 그리고 이 SN 바로 이 등차 수열의 바로 뭐다?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SM은 바로 어떻게 되죠? SN은 어떻게 되죠? 바로 AN 제곱 플러스 BN 형태가 된다고 했죠. 등차 수열의 바로 합공식은 상수항이 없는 제로인 맞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그때 공차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다? 바로 이 a의 몇 배? 두 배가 된다고 했죠. n 제곱의 개수의 두 배가 된다. 맞죠? 자,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구조를 다시 n으로 묶어 본다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n으로 묶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an 플러스 b 형태로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SN은 바로 원점을 지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한 바로 n이 자연수일 때의 바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구조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꼭 이 SN은 어떻게 된다? 바로 0,0을 지나죠. 0,0을 지나고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로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고 공차가 음수면 위로 볼록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7과 8에서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면서 7과 8에서 뭐가 된다?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겠네요. 즉 S7과 S8이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SN을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느냐면 2차 함수는 바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대칭축이 있잖아요. 그죠? 이 대칭축에 대한 바로 뭔가 대칭성이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7과 8이 바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에 떨어져 있어야지 최소값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점을 반드시 지나니까 요 다른 x 절편은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이 대칭축에 대한 바로 좌우 대칭이 되고 요 대칭 쪽이 이 0과 이 점에 대한 바로 중점이 되니까 그것은 바로 7과 8의 바로 중점인 7.5가 되겠죠. 따라서 7과 8을 더하면 15가 되니까 이 원점과 이 x절편도 더하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15가 되어야 되니까 요 x절편이 바로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AN을 어떻게 세팅할 수가 있다? 자, 최고차 계수를 A로 두고 원점을 지나고 어디를 지납니까? 15,0을 지나니까 X절편이 15니까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최고차 계수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서
S7과 S8이 같잖아요. 이 S7과 S8이 같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곱 번째 항의 합과 여덟 번째까지의 합이 같다는 말은 바로 A8, 여덟 번째에 바로 항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13은 A 여덟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몇 간 차이가 납니까? 다섯 간 차이가 나니까 바로 OD가 되어서 맞죠?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공차의 몇 배가 다섯 배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공차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공차. 공차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바로 이 A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겠죠. N제곱의 개수만 찾아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A가 여기 등차수의 이름과 조금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P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시겠죠? P로 이렇게 바꾸면 바로 공차는 뭐가 됩니까? N제곱의 개수가 P가 되니까 맞죠? P가 되니까 바로 공차는 2P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CP가 바로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D가 얼마가 되니까 여기서 D가 바로 얼마가 되니까 2P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C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P 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의 더 조건이 SM과 SEM이 162로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절대값은 얘를 접어 올려놓은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접어 올렸다고 생각했을 때, 접어 올렸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와 y 꼴 162가 되겠죠, 그죠? 요거와 만나는 점이 여기도 있고 이 값이 다 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다 같은 값인데 이 m은 8보다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8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점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m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바로 EM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원상태로 돌리면 바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SEM은 얼마가 돼야 되고 162가 돼야 되고 SM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62가 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바로 P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SM과 SEM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다.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니까 바로 N자리에 얼마를 대입하자? 바로 먼저 M을 대입하면 PM에 M-15가 되겠고 맞나요? 플러스 N자리에 EM을 대입하면 P 곱하기 EM이 되고 여기는 EM-15가 되겠죠. 요 값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바로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PM이 뭐가 된다?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전개해보면 M-15가 되고 여기는 4M-3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OM은 얼마가 되겠죠? OM은 마이너스 45가 이어가면 45가 되어서 따라서 M의 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요 좌표가 X자리가 9가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9나 18을 이용하여 P 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바로 S9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N자리에 9 넣으면 되니까 자, 9P가 되고 N자리에 9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162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로 약분해 버리면 9일은 9에 72니까 98이 70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P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P가 3이니까 얼마가 된다? 이 문제의 정답은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P가 3이니까 결론적으로 공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죠. 공차는 P의 2배니까 공차는 6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참고적으로 설명한다면 P가 3이니까 보세요. SN은 3n의 n-15로 둘 수가 있죠. 3n의 n-15로 둘 수가 있고 여기서 A13을 구하라 할 때 S13에서 어떻게 S12를 빼도 되겠죠. S13에서 S12를 빼도 A13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13 곱하기 13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3 곱하기 1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3이 있으니까 3으로 묶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26이 되고 3으로 묶어보면 플러스 36이 되겠네요. 따라서 3 곱하기 10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차에서 또 한번 이렇게 이런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절대값이 나왔을 때, 등차수에서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2차 함수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1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0,0과 A는 2,0입니다. 그리고 Y좌표가 양수인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OAPQ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맞나요? 자, 그런데 AP와 AQ, 이 AP와 AQ는 얼마로? 2루트 15로, 2루트 15로 길이가 같다고 하네요. 2루트 15로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AP와 AQ는 길이가 같고, 2루트 15로 같고, 근데 OP의 길이가 OQ보다 길이가 더 길다고 하죠. 그림상으로도 조금 더 기네요. 자, 그러면서 각을 하나 주어졌죠. OPA의 코사인, OPA 이 코사인 값 그리고 OQA의 이 코사인 값이 어떻다? 4분의 루트 10으로 값이 같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떠올렸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OA를 현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원주각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네 개의 점이 있는데 각각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OAPQ 이 네 점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원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숨어 있는 원이죠. 한 현에 대해서 원주각이 같으면 이 네 점은 어떻게 된다? 한원 위에 존재한다는 것. 아시겠나요? 반드시 이 원이 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습니까? 이 P와 Q도 여러분들이 연결해보고 싶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짜갈라서 더한다.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OA 길이가 얼마로? 2로 주어진 거와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코사인 값이 나왔습니다. 코사인 값이 나왔으니까 이 각을 여러분들 세타라고 한다면 보세요. 각 하나와 변 세개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 변의 값을 모르죠. 그러면 이 코사인 값이 나왔고 변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 값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코사인 법칙을 더 올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x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양쪽 두 변이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2 루트 5가 되고 제곱이 되죠. x 제곱이 되고 플러스 2 루트 5가 아니고 2 루트 15가 되어야 되죠. 그죠? 따라서 얼마 됩니까? 15 곱하기 4 60이 되면서 마이너스 바로 이 세타가 바라보고 있는 2의 제곱 4가 되겠죠.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4분의 루트 15가 된다는 것이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요 2하고 4하고 약분하고 크로스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x 제곱이 되고 맞나요?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되죠? 60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되죠? 56이죠. 56. 56을 몇 배 한다? 쏘리. 2x 제곱 하기 전에도 또 하나 더 약분이 되네요. 이 2와 이 2가 또 약분이 되는 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낫겠습니다. 따라서 x 제곱 플러스 여기는 56이 되고 15, 15의 루트 값을 곱하면 15가 되어서 15x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6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7과 7, 8이 56 맞나요? 맞습니까? 따라서 x는 7의 값도 나오고 8의 값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면 세타 똑같고 세타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2도 똑같고 한 변의 길이도 2루트 15로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x를 구해봐도 7과 8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조건에서 OP 길이가 OQ보다 더 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얼마다? 이 길이가 7이고 이 길이가 8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각형에 지금 이 세 변의 길이와 바로 이 대각선 길이까지도 다 알아냈죠. 근데 아직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보면 이 삼각형 OAP에서 숫자 2와 2 루트 15와 8을 잘 관찰해 보세요. 자, 2와 8은 몇 배 사이? 4배 사이고 2와 2 루트 5는 루트 15배 사이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비가 성립합니까? 자, 1대 요변이 1이면 여기는 루트 15가 되겠죠. 그러면 1과 루트 15면 여기는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1대 루트 15 대 4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얘가 바로 피타고라스 수로 볼 수가 있나요? 1의 제곱 루트 15의 제곱을 더하면 바로 16이 되니까 4의 제곱이 16이 되어서 이 각이 바로 뭐다?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만약에 이것을 못 관찰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요 세타가 바라보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자, 코사인 세타. 얘가 지금 세타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바로
4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바로 지름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니까? 4분의 1이니까 2R은 얼마가 되고 8이 되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 된다? 4가 되고 지름이 8이 된다는 말은 이 OP가 바로 OP가 이 이 원에 바로 무엇이 된다? 지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수직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요 사각형이 한 원 위에 존재하면 마주보는 각의 합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 각 A와 각 Q는 같아야 되죠. 근데 각 A가 수직이니까 각 Q도 얼마가 된다? 수직이 될 수밖에 없으니 결론적으로 이 사각형은 직각삼각형 몇 개로? 2개로 여러분들 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PQ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빗변이 8이니까 8, 8이 64에서 7, 7이 49를 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루트 15가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생각하자? 삼각형 OAP의 넓이와 삼각형 OP, OQP라고 할까요? OQP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2분의 1 곱하기 OAP 직각삼각형이니까 2 곱하기 바로 2 루트 15 밑변이 2고 높이가 2 루트 15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OQP는 자 밑변이 7 높이가 루트 15가 되겠네요. 밑변이 7 높이가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분의 얘는 4루트 15, 7루트 1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1루트 15가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루트 15 앞에 있는 PQ의 곱이니까 바로 PQ의 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P가 2가 되고 Q가 1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22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면서 바로 이 B를 알아냈다면 OP가 지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B를 몰랐을 때는 다시 한번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항상 이 변의 비를 잘 관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주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사각형이 이 원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원이 있을 때 마주 보는 각의 합은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는 것까지 중학도형에서 배운 내용이죠.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되겠죠? 22번입니다. 자, 두 상수 A, B와 자, B는 1이 아니네요. 자,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네요. 자,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부드럽고 매끄럽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함수 gx의 도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연속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럴 때 바로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gx 그래프가 되고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도함수의 절대값이 fx라고 하네요. 그 gx는 1과 b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하네요. 극값. 자, 그럴 때 gk가 0이 되는 k의 모든 k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가에서는 미분 가능과 연속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나에서 먼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아닙니까? 따라서 G 플라임 X를 찾을 수가 있겠죠. G 플라임 X는 어떻게 된다? 바로 적분변수 T에 대한 꼴로만 나타났으니까 X가 퐁당된다는 거 했죠. 미분하면 양변 미분하면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돼야 되겠네요. 또한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G0 바로 GX 그래프는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0,0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G 프라임 X가 바로 뭐가 된다? 그 절대값이 f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G 프라임 X는 이 fx 2차 함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fx니까 요 구간에서는 바로 fx 2차 함수를 그대로 그리거나 바로 마이너스 fx니까 바로 x축 대칭을 해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하나를 여러분들 더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여기가 절대값이니까 바로 fx는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항상 x축 위나 x축과 접하는 것까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에 대한 정보는 누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gx의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도함수를 생각해서 바로 원래 함수를 찾아내라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는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바로 간단한 뭡니까? 1차 함수, 직선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선생님이 먼저 여기에 바로 여기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음수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그려두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고 마이너스 2의 위치가 되고 여기가 바로 2의 x값이 2의 위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도함수는요.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생각해야 될 때는 반드시 정감을 가지고 정각 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도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바로 x축 위치를 결정해내야 되는 거예요. x축의 위치를 결정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수, 음수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다에 보면 x 이꼴 1에서 뭐를 가진다? 극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바로 g 플라임 1이 뭐가 된다? 0이 되면서 0이 되면서 맞나요?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g 플라임 b도 뭐의 값을 가져야 된다? 0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존재하죠. 따라서 여기서 극값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바로 gx 그래프는 1,0을 지나야 되니까 G 플라임 x는 1,0을 지나야 되니까 바로 1,0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바로 x축이 어디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바로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1이 되고 이게 바로 x축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요 gx 그래프가 g 프라임 x가 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는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서 1,0을 지나죠. 1,0을 지나기 때문에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y절편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요 점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를 대입하면 얼마 되죠?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요 점은 바로 2,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이 점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바로 요 1차 함수 그래프가 되니까 원래 gx 그래프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2보다 큰 쪽과 2보다 작은 쪽을 알아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fx 그래프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fx 2차 함수는 x축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 여기서 그리는 게 바로 g의 도함수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g의 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되고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g 플라임 x는. 자, 그런데 g 플라임 x의 바로 이보다 작은 마이너스 2보다 적은 쪽과 2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로 아래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따라서 이쪽의 왼쪽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적은 쪽에서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2보다 큰 쪽에서도 이 2차 함수가 형태가 그려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죠. 2차 함수가. 이 fx는 절대로 x축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G 프라임 X는 사실 fx 이 그래프 자체도 될 수가 있고 자체가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 fx니까 맞죠? 접어 올려서 2차 함수 이 fx 접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2차 함수를 뭐 한다? 마이너스 fx니까 x축 대칭을 해도 뭡니까? 2차 함수가 g 플라임 x가 도함수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 b에서 그 값을 하나 더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b는 1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G 플라임 X는 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연속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G 플라임 X는. 그러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거든요. 이 점을 지나면서 뭐 X축 대칭을 해야 되는 거죠. X축 대칭까지는 가능한데 바로 X축과 어디에서 B점에서 하나 X 이꼴 B에서 또 하나 더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벌써 뭐가 됐습니까? 음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B를 지나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X 이꼴 B에서 바로 뭐가 된다? 극값을 하나 더 가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게 바로 그대로 G 플라임 X가 되어버리면 이 점과 이 점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드시 B라는 점에서 그 값을 갖고 자, fx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붙어도 되니까 접어 올렸을 때 뭐 접어 올리는 게 아니라 x축의 대칭을 했을 때 뭐가 된다? 또 연속이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바로 B점도 하나 가져야 되는데 fx는 절대로 어떻게 x축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죠. 그러면 뭐까지 가능하다? x축과 만나는 거죠.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점이 만약에 B라면 이런 그래프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 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fx까지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아니다는 거죠. 요렇게 되고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G 플라임에서는 원래 fx의 그램을 x축으로 대칭을 해서 연속은 돼도 되고, 맞죠? 돼도 되고. 그럼 연속이 되려면 이 점을 지나야 되겠죠. 이 점이 2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점이 2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접어 x축으로 대칭을 했을 때 맞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이 점을 지나서 이런 형태의 꼴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 이차 함수가. 이차 함수가 여기서 접했으니까 여기서 이런 꼴이 되면서 그죠? 맞죠? 이 점과 이 점이 이차 함수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전체가 이차 함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 그림이 이상하네요. 그죠? 자, 그 말은 어떻게 돼야 된다? 요 점이 요 점이 요렇게 점선을 왔을 때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차 함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그냥 가식적으로 여기라고 하지 말고 자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요로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걸 x축 대칭해도 되니까 요 그래프가 x축 대칭하면 요렇게까지 올 수가 요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요렇게 되면 바로 연속이 되겠죠. G 플라임이 연속이 되고 다시 얘가 저거 올라가잖아요. 마이너스 fx도 되니까 바로 x축 대칭을 하면 요 점이 얼마가 되어서 2,1이 되어서 이 점과 이 마이너스 2,3을 연결하는 바로 2차 함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쪽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풍퍼짐하게 이렇게 가는 그래프 형태가 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럼 이 점이 바로 무슨 점이 된다? B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B점.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따라서 이 이차함수 fx는 자 최고차 계수는 양수가 되어야 되고 이 b에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인수를 가지면 되겠죠. 즉 꼭지점이 b, 0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그려주면 되겠다? 바로 원래 함수 gx를 그려주면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p와 b의 값을 우리는 찾아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차 함수가 어디를 지나죠? 2,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2,3을 지나니까 2,1을 대입하면 자, 이런 p 곱하기 2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3을 지나니까 3은 어떻게 되죠? 3은 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고쳐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러면 모르는 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되겠죠. 양변을 나눠버립시다. 나눠버리면 pp가 약분이 되고 이 전체는 2 플러스 b분의 2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2 플러스 b분의 2 마이너스 b는 제곱을 없애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자, 2 플러스 b는 2보다 큰 쪽인 게 양수입니다. 그런데 2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되겠죠?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3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고 자, 크로스 해버리면 b 플러스 2는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에다가 플러스 b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b를 구하기 위해서 이항하면 자, b에다가 어떻게 되죠? 이항해버리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두 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 플러스 1로 이항해서 2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자, 2배의 루트 3 플러스 1이 되고 유리화를 하면 3에서 1 빼면 2니까 약분이 되어서 그죠?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앞에 그 제곱 뒤에 그 제곱하면 4가 되고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b의 값을 바로 4 플러스 2 루트 3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b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이 멀리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게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gx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1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1까지는 계속 감소하잖아요. 자, 지금은 GX 그래프가 정확한 그래프가 필요 없이 바로 이 Y꼴 GX 그래프와 Y꼴 0, X축과 만나는 요 K값의 합이니까 여기는 감소하겠죠. 이 부분은 감소하니까 이 부분은 미안합니다. 도함수가 플러스니까 증가해야 되고 증가해야 되면서 G0은 0이니까 이 원점을 반드시 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 형태로 그려질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와 0은 1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래프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죠?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드럽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0,0을 지나는데 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요 넓이만큼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요 넓이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2분의 1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도 어떻습니까? 넓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그만큼 감소하면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게 돼요. 원점이 아니라 여기 요점 2,0을 지나야 되겠죠. 2,0. 맞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만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감소해야 되고 요 부분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맞죠? 그럼 사실 결론적으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요게 지금 2차 함수니까 요 b가 바로 꼭지점이니까 요 간격만큼 요 요 높이에서 만나겠죠. 그죠? 요 부분까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바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따라서 사실 여기가 B인데 요 부분, 자 다시 색깔 바꾸어서 요 부분의 넓이가 있겠죠. 그죠? 요 부분의 넓이만큼 내려왔다가 똑같은 넓이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습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 똑같아야 되죠. 넓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요 점을 네모로 놓으면 바로 이 G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요 점과 요 2라는 점과 요 네모의 위치가 바로 K 값이 되는 것이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B값이 얼마죠? B값이 4 플러스 2 루트 3입니다. 4 플러스 2 루트 3이면 요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해 있는 게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8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된다? 4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굳이 네모로 구할 필요 없고 모든 K값의 합은 여기 있는 0의 값과 여기 있는 0의 값과 이 2의 값과 이 네모의 값의 합이 바로 모든 K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두 개 더해서 이 2와 네모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4 플러스 2 루트 3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8 플러스 4 루트 3이 되겠죠. 예, 물론 얘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바로 6 플러스 4 루트 3이 바로 이 네모의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얘는 필요 없잖아요. 왜? 모든 K의 합이니까. 따라서 얘는 0이니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8 플러스 4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P값과 Q값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P 플러스 Q가 루트 3인데 P와 Q를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곱해달라고 했네요. 그죠?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8상 얼마가 된다? 3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요 점이 여러분들 보시면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만큼 요 부분의 넓이만큼 여기서 감소를 했잖아요. 여기를 감소를 했으면 여기를 증가해야 되는데 요게 대칭해 있기 때문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같겠죠. 따라서 요 부분만큼 내려왔으니까 요 부분까지 올라가는 그 네모 위치가 바로 X절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항상 넓이만큼 내려가고 넓이만큼 올라간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